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분당, 과천, 위례, 광교아파트 집 사면 피눈물 나는 8곳은 어딜까요? 앞으로 집을 살 때는 같은 돈으로 어디를 잡을지 깊이 생각하고 잡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신도시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잘못 잡으면 10년간 오르지 않고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들이 많으며, 지방의 경우 빈집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하락하는 것도 발생할 것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3가지 폭탄, 경제 폭탄, 공급 폭탄, 인구 폭탄의 피해를 볼 곳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얼마나 위험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분당, 과천, 위례, 광교아파트 집 사면 피눈물 난다. 머리를 쥐어짜고 있네요. 도대체 어디를 잡아서 그럴까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저는 데이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맞을 가능성이 커요. 자, 보시면 이곳은 폭탄입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싸게 잡으세요. 싸게.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좋지가 않아요. 먼저 경기도에서 가장 잘 사는 핵심 지역이 제일 위험해요. 볼까요? 지역. 자, 과천입니다. 판교, 분당, 위례, 광교, 평촌, 광명 등등등 있죠? 다 부자 동네 아닙니까? 그럼 얘들하고 시세가 비슷한 거 놀라지 마세요. 여기가 비슷해요. 은근히. 물론 얘들은 좀 새 것들이 많고 여기는 헛 것들이 많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비교, 송파, 한강라인이에요. 성동, 광진, 마포, 동작, 강동, 양천. 엄청나게 차이 날 것 같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예전에 10년 전에는 일기 신도시 이런 데가 오히려 여기보다 비쌌었어요. 근데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대가 됐으면 서울시대가 됐지 경기도가 뛴다? 다른 나라도 그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비교를 했을 때 이곳을 잡으시라고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비슷해요. 이걸 잡는 것보다. 역으로 말하면 얘들은 다음에 많이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얘들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그건 또 생각을 해볼 만하죠. 자, 원인 볼까요? 가성비가 낮아요. 신도시와의 경쟁. 얘들은요, 지금 써놨던 얘들은 경기도잖아요. 또 3기 신도시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데 뭐 창릉이나 교산이나 왕숙이나 그런 것만 있어요. 택지지구, 성남에 그 좋은 곳도 4군데나 있네요. 신촌, 낙생, 금토, 복정 다 얘들보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경기도라는 한계도 있어요. 이게 서울이냐 경기도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팍 벌어져요. 이제 외곽의 비싼 곳, 외곽이라고 위험하다기보다 외곽의 비싼 곳이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짚어볼까요? 지역, 송도, 동탄2, 운정, 킨텍스, 백옷 신도시, 고덕, 평택의 고덕을 말하는 거예요. 얘들은 가격이 비슷한 것들이 어디냐?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노원, 성북, 은평, 강북, 도봉, 구로, 관악, 서울 외곽과 비슷한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건 게임도 안 되기에 서울이 더 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딱 비교를 해서 당연히 이쪽을 잡아야겠죠. 물론 얘들이 좀 한 번 더 떨어졌다. 그러면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원인, 경기도 외곽이라는 단점이 있고 서울에서 멉니다. 아무리 교통이 받쳐준다고 할지라도 멀면 문제가 돼요. 3기 신도시, 얘들은 3기 신도시하고 경쟁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3기 신도시한테 밀려요. 그 다음에 지방의 비싼 지역. 자, 지역을 찝어볼게요. 부산 해운대, 수영구, 남구, 대구 수성, 뭐 대전의 도안 신도시, 또는 뭐 광주의 봉선동, 하여튼 지역별로 부자, 창원도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은 10억이 넘어가죠. 자, 그런 것들 신중하라 이 말이에요. 자, 얘들 비교를 하게 되면 강남 일부하고 비교하는 게 부산 해운대예요. 너무 비싸. 20억대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한강변하고도 비교가 됩니다. 가격이. 경기 신도시하고 거의 가격들이 똑같아요. 이 광역시의 핵심 지역들이. 아예 오히려 더 비싸요. 그렇다면 과연 장기적으로 어디가 나을까? 자, 지방 비싼 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인구 줄어들고 공급은 넘쳐나고 산업체는 수도권이나 해외로 이전해가지고 먹거리도 부족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곳이 폭탄이다. 자,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폭락 위험. 서울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낮아도 너무 낮아요. 실제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가격을 비교, 20년 전하고 비교를 해도 자, 오히려 서울은 많이 뛰었는데 또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바로 이곳들은 별로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락할 때 엄청나게 떨어져요. 볼까요? 자, 폭락 위험 8곳, 서울 근교하고 외곽을 다 집어넣었어요. 볼까요? 자, 먼저 과천, 그 다음 비싼 판교, 그리고 자, 유래, 분당, 평촌, 광교, 여기는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핵심 지역인데 이제 외곽에 송도, 화성, 동탄, 투까지 집어넣었어요. 왜? 너무 비싸니까. 자, 얘들은 피하라고요. 공통점이 뭐냐? 입지가, 경기도에서는 입지가 좋아요. 근데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 말이에요. 입지 최고 지역인데. 또 교통도 GTX가 거의 다 깔려 있어요. 신도시 인프라 발전성도 있습니다. 폭등했던 이유는 입지를 반영한 거죠. 거품이 최고조로. 그러면서 이번에 많이 빠졌죠. 자, 교통 반영, 시세가 오버페이스. 자, 호재 반영, 서울 비교해서 얘들이 지나치게 과장이 됐어요. 폭락하는 이유, 이번에 왜 많이 빠졌느냐? 3기 신도시와 입지 경쟁, 너무 또 뛰었기 때문에 이게 물량 폭탄, 희소성이 없다. 가격 거품 붕괴, 장기적으로도 위험합니다. 얘들은 단기적으로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안 뛴다는 게 아니라 덜 뛴다. 2차 폭락하게 되면 얘들 또 출렁거릴 거예요. 자, 이제 가성비로 따져볼게요. 같은 가격이면 서울만 못합니다. 하락은 크고 회복은 더뎌요. 자, 강남, 한강변, 서울 같이 비교해가지고 유리한 대로 접근하는 게 낫다. 자, 이번에 세 번째, 경기 인천에서 많이 폭락할 6곳. 자, 먼저 굵게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는 6곳. 과천시 전체, 분당, 판교 포함하죠. 평촌, 광명, 수원, 용인, 성남. 자, 수용성이라고 하죠. 경기도에서 잘 사는 곳. 여기만 있겠어요. 뭐 구리라든가 뭐 하남 다 포함돼요. 2기 신도시, 택지지구 뭐 대표적인 게 유래, 미사, 삼성 뭐 많잖아요. 막 비싼 곳들. 한 50곳이나 되는데 얘들 다 지금 비록 빠졌다고는 하지만 거품이 제가 보기에는 심해요. 판교, 유래, 광교, 송도, 동탄2, 미사, 삼성 다 써있죠.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무튼 2기 들어간 곳들은 위험하다고요. 자, 폭락을 많이 하는 이유, 상승장에 너무 뛰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명품, 새 아파트 거품이 심합니다. 다 새 거잖아요, 많이. 수도권 최고의 입지인데 오버슈팅을 한 거고. 자, 3기 신도시가 만약에 분양을 안 하면 좋아요. 근데 얘들이 100만 가구가 순차적으로 분양. 전반적 특징, 하락 금액은 크고 비율도 많이 폭락합니다. 하락장과 회복이 길지만 신고가는 짧아요. 자, 그리고 서울과 강남 인접. 그래도 서울하고 강남에 가까운 곳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이 나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서울보다 덜 뛰죠. 가격은 비슷한데. 자, 폭락장, 경인지역 투자로서는 최고인데 여기서 50% 이상 떨어진 다음에 이것들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미치도록 많은 이거 한번 봐보세요. 아까 지도에서 자, 이 경기도 지도를 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기 택지 여기 보세요. 이게 다 신도시 택지지구예요. 이게 너무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 봐도 시커멓지 않나요? 이것만 있나요? 여기 보세요. 3기 신도시. 많아도 너무 많아요. 진짜로. 3기 추가 택지지구 신도시 보세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150개나 돼요. 150개. 1기까지 포함하면. 1기도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택지지구도 엄청나요. 1기도. 150개. 그냥 서쪽에서 인천부터 이 동쪽 끝 하남까지 다 집이고 북쪽 끝 양주, 파주에서 밑에 평택 여기까지 다 신도시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집이 남아 돌아요. 그런데 지금도 집을 짓고 있어요. 경기 외곽이 위험합니다. 자, 경기 핵심보다 서울 외곽이 낫다. 뭔 말이냐?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서울이에요. 자, 외곽은 연천, 포천, 양평, 여주, 이천, 자, 용인, 안성 이렇게 보는데 파주, 양주, 그다음에 김포, 인천, 그리고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너무 멀어요. 얘들은
이 파란 원이 3기 신도시가 많은데 이 3기 신도시 100만 가구보다 밀려 얘들이. 이거 볼 것도 없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얘들이 더 새 건데. 더군다나. 그러면 얘들이 있는 이 안쪽은 좋냐? 여기 보세요. 부천, 그럼 좀 좋은데 과천, 뭐 안양, 뭐 군포, 의왕, 성남, 용인, 수원, 광주, 하남, 남양주, 구리 얘들은 좋냐? 별 볼 일 없어요. 왜? 여기 안에 3기 신도시하고 경쟁을 해야 돼. 자, 결국 오른쪽 보세요. 자, 이 서울 외곽, 서울 그냥 중심부 말고 이 서울 외곽하고 가격이 비슷한 곳이 자, 부천, 안양, 삼본, 용인, 의왕, 하남, 성남, 구리, 남양주 이런 데 잡을 바에는 외곽이 낫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 경기도 땅 보세요. 얼마나 큰지. 또 신도시는 얼마나 지어졌는지. 부동산 세 가지 폭탄. 자, 신규 택지 공급 속도 전에 3기 신도시 입주와 맞물리면 공급 폭탄. 자, 이제 앞으로 세 가지 폭탄. 경제 폭탄. 그리고 공급 폭탄. 인구 폭탄. 그나마 이거에 피해를 최대한도로 적게 볼 곳으로 가야겠죠. 세계 경제 불안, 전쟁, 물가, 금리 성장률, 위험자산도 불안해요.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추락, 주요 지표도 하락하고 있죠. 시세, 거래량, 매매 심리. 물론 지금은 약간씩 지금 반등, 여름에 제가 5월 달부터 지금 플러스 될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 목요일자 지표에서 조금 더 올라왔어요.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아직은 마이너스인데 이 흐름이라면 5월 말 이때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폭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폭등을 하기에는 너무 경제라든가 금리라든가 해외 여건이 좋지가 않아요. 그냥 반등했다가 좀 빌빌거리다가 겨울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공급 폭탄. 과거 1기, 2기 신도시가 집값 대폭락의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3기 신도시도 100만 가구 공급 폭탄이 생겨나요. 2022년부터 26년 분양을 하고 입주하면 공급 폭탄으로 대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구 폭탄. 20년 이후에 총 인구, 특히 20년 이후에 생산 인구가 감소되고 있죠. 주택수는 급증하는데 저출산, 인구는 급감해요.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난다? 아니, 1인 가구는 40%에 육박하는데 1인 가구는 거의 60대 이상, 20대, 30대 초반이 많다 보니까 경제 능력이 별로 없어요. 가구수 대비 집수를 따지면 안 돼요. 1인 가구가 많아가지고. 결국 집은 남아 돈다. 이 말이 맞아요. 또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별로. 그래서 지방 수도권 외곽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 이제 집값 반등 후 결국 5가지 때문에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오로지 상승 여건은 정책밖에 없어요. 자, 정부의 정책, 집값이 너무 경착륙 폭락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서서히 떨어뜨리려고 연착륙 시킨 이 정책, 얘만 상승 요건이고 이 무려 엄청난 5가지가 하락 요건이에요. 보세요. 고금리가 아직은 지속입니다. 우리나라 먼저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적어요. 지금 금리 격차가 너무 커요. 미국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돈이 다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하고 집값 때문에 물가라든가 뭐 환율 이런 거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리 안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가 1.75 이렇게 차이 난 적이 없었거든요.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한국은행 총재란 니은 오 미음 이 사람은 그냥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거예요. 이러면 주식 싹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경기 침체, 위기, 부동산 거품 엄청나게 심각한데 좀 빠져줘야 돼요. 부동산 위험하다고 금리를 안 올립니까? 전세, 미분양 이것도 심각하고 해외 집값도 아직도 하락 중입니다. 또 거래, 시세, 심리, 공급, 경매, 땅값, 사이클, 능력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적정선까지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아직 적정 궤도에 진입 못했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5가지가 아직도 한 1년에서 2년간 강하게 압박할 건데 이 정책 하나로 올라갈까요? 자, 아파트 단독,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의 시세 추이. 이거 중요합니다. 왜 제가 그토록 가급적이면 하락장에는 아파트 잡아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왜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건 잡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지, 이건 통계치에도 나와요. 팩트로 볼까요? 2007년 상통장에 다 4억이었습니다. 다 4억. 자, 다 4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2013년 바닥장에 아파트는 많이 빠지는 특성은 있어요. 하지만 결국 우상향했을 때 2007년 꼭지와 지금 21년 꼭지 비교를 해보면 4억이 7억 5천까지 갔고, 그런데 단독 다가구는 4억이 6억. 덜 갔네요. 그 다음에 빌라 보세요. 4억이 4.5억으로 거의 그 제자리 걸음이야. 물론 하락할 때는 좀 더 떨어져요, 아파트가. 하지만 중요한 건 꼭지가 중요한 거예요. 안 올라가고 안 떨어지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런 걸 왜 끌고 갑니까? 여기 보세요. 자, 4억이 2.5억으로 갔고 7억 5천까지. 그리고 24년 바닥일 때는 좀 많이 빠질 거예요. 4억까지. 하지만 28년 상투장에 11억까지 치고 갈 가능성이 커요. 자, 단독 다가구 4억, 3억, 6억, 4.5억, 8억. 결국은 덜 가죠. 그리고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4억, 3억, 4.5억, 4억, 5.5억.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15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1억 5천밖에 안 뛰었어요. 물가보다도 덜 뛰네요. 두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독이나 다가구는 아파트에 비해서 무조건 안 팔려요. 여기 보세요. 다 안 팔리지. 상승장에도 잘 안 팔려요. 자, 그런데 아파트는 상승장에는 잘 팔리고 하락장만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황금성이 아파트는 있는데 단독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성주택은 없어요. 특히 단독 다가구는 중간이라도 가지.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성주택은 덜 뛰고 또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분당, 과천, 위례, 광주아파트. 자, 여기를 무조건 못 잡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비싸게 잡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이 아파트 가격과 서울의 모 아파트 가격이 같다. 10년 후에 누가 많이 뛸 거냐? 볼 것도 없이 서울이 많이 뛰어요. 이건 과거 사례상 조금 차이 나야 말이죠. 이렇게 차이 나요. 자,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내 집 마련은 원하지 않더라도 주식과 금처럼 투자 종목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안 오르면 큰 손해입니다. 감사합니다.